생각을 읽어내는 기술, 텔레파시에 가까운 기술로 가능해졌다. 페이스북 그룹이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미래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기계와 소통하게 될까요? 전 세계의 모든 테크 기업들이 가장 핫하게 바라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뇌과학 전공했다 그러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박사님, 제 생각을 읽으실 수 있나요?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저는 못하는데 기술은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생각을 읽는 기술. 말하지 않아도 생각을 읽을 수 있는가? 생각만 했는데 이걸 읽어내는 기술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기술은 2000년대 초기에 제가 있었던 튜빙엔 대학교 그리고 튜빙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닐스 비어바우머라는 교수님이 이 연구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바로 락드인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왜 락드인이라고 부르냐면요, 내 몸 안에 격리 상태인 거예요. 사람이 거의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예요. 뇌는 살아있어요. 근데 외부랑 소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입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손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가 없이 전신마비 상태니까. 근데 이 환자들을 놓고 의사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의문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생각을 하긴 하는 거야? 다 살아있는 거야? 아니면은 코마 상태처럼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상태 아닌가? 이걸 근데 시험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비어바우머 교수팀은 BCI라고 그래서 Brain Computer Interface,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특정 종류로 생각을 하면은 특정 반응이 보이도록 연습을 하게 해서 이들이 생각으로 타이핑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몇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 락드인 신드롬 환자가 제가 외부랑 소통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렇게 글로나마 편지를 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엄청 감동적인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감동적인 예는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로도 나와 있어가지고 영화로 소개되기도 했었죠. 이 사람이 온몸이 마비되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살아있었고 생각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였구나. 근데 그 누구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 이 비어바우머 교수팀은 BCI를 이용해서 뉴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들의 뇌 안의 신호를 읽어내서 이들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준 거죠. 자, 근데요, 실제로 이게 일상화되고 일반화되기는 좀 어려운 게요, 생각을 읽어내서 이걸 단어로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분에 한 7, 8개 단어 정도를 입력하는 정도였다고 해요. 참고로 영어 단어 기준으로 키보드로 타이핑할 때는 40에서 50단어 정도를,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는 한 20에서 25단어 정도를 입력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생각으로 읽어내게 되면은 실용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바로 이번 주에 아주 따끈따끈한 연구가 나왔어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세계 최고의 의학 잡지 중에 한 곳에 7월 14일에 새로 실린 논문인데요. 이 연구가 가진 의미는 좀 큽니다. 바로 페이스북 그룹에서 지원을 한 연구라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스테노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마비가 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뇌를 읽어내는 뉴로프로스테시스를 달고 뇌에서 성대 조절과 관련된 부위에서의 신호를 읽어내서 이 사람이 말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그때 바뀌는 뇌파 패턴을 통해서 단어를 읽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상태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상태 아주 좋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 말을 하려는 시도를 하면 뇌파가 변하는데, 바로 이때 변하는 뇌파 패턴을 잡아내서 이 사람이 생각한 말이 컴퓨터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 분야의 기술에 사실 페이스북 그룹은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랑 소통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기본 모드였어요. 근데 키보드라는 것은 사실 타자기가 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에 만들어진 입력 방식을 가지고 단순히 그거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글자를 넣고 인풋을 넣는 방식으로 발전이 됐을 뿐 이 기본적인 방식 자체는 바뀌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모든 기업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바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기계에 신호를 전달할 수 없을까? 지금까지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분야는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음성 그리고 단어를 알아듣는 이런 인지 기술이 딥러닝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아주 획기적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제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시리, 코타나, 카카오, 빅스비,
제가 빠뜨린 회사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정말 온갖 이름으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음성 소통 가능해지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좀 불편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예로 미국 국방성 그리고 미군으로부터 2010년대 초에 나왔었습니다. 뭐냐면요. 특수부대 군인이 작전에 투입될 때 어쨌든 음성으로 소통하잖아요. 지금 대기 중이다. 오바 사수 거기 기다리고 있나. 근데 무전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적에게 신호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군에서 어떤 연구를 물어봤냐면은 Silent Talk,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도 대화가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없냐라는 의뢰가 왔어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비슷한 모델이 MIT 미디어 랩에서 알터 이고라는 형태로도 나왔었어요. 이 사일런트 토크라는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스크를 쓰면요, 이 마스크가 입 주위에 그리고 목 주위의 근육들의 신호를 잡아내요. 그럼 이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입 주변의 근육 신호들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약간씩 마이크로 액티베이션을 보여줘요. 근육들이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특정 말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만 하면은 그걸 근육 신호 기반으로 읽어내서 인공지능이 해석을 해줘가지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심지어 거의 10년 전에 나와 있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점점 발전을 거듭해서 이 기술을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페이스북 그룹의 경우에는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자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인 목표라고 마크 주커버그가 얼마 전에 인스타 라이브에서 했던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는 컵을 잡을 때 소나 뻗어줘가지고 컵을 잡아주겠니? 하고 컵을 잡지 않고 그냥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순간 손이 뻗어가지고 컵을 잡지 않느냐. 이 정도로 직관적으로 가상현실 안에서, 게임 안에서 굉장히 많은 다른 곳에서 생각만 전달해도 이 생각이 언어로, 명령으로 전달이 되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볼까요? 생각을 읽어내는 기술, 뇌과학적으로 있고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느리고 좀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기술이 굉장히 큰 발전을 거듭해서 거의 텔레파시에 가까운 기술로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넥스트 레벨은 뭘까요? 넥스트는 바로 컴퓨터와 키보드와 마우스를 넘어선 새로운 컴퓨터 인공지능과의 소통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모든 IT 테크 기업들이 가장 핫하게 바라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페이스북 그룹이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페이스북 그룹에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리스트밴드 같은 거, 워치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리스트밴드에서 근육 신호를 읽어내면 내가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도 손가락을 움직인 것과 같은 효과를 사용해서 어떤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메타버스 영역하고 많이 닿아 있습니다. 이쪽 분야 연구하는 연구원들만 6,000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페이스북만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테크 기업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연구하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도 내년에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도킹이 가능한 애플 글래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애플의 경우에도 페이스북 그룹처럼 마이크로 제스처를 포함해서 내 손의 움직임을 매핑하고 있는 여러 특허들을 이미 출원 중에 있고요. 애플 역시 새로운 형태로 세상을 보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도 생각을 읽어내는 기술에 왜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연구들이 또 다른 형태로 기계와 소통하는 방식에 문턱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미래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컴퓨터나 기계와 소통하게 될까요? 컴퓨터랑 소통하는 방식 자체는 이게 한 번 바뀌었어요. 바로 아이폰이 출시되고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두 엄지손가락을 사용해가지고 스마트폰에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인풋이 한 번 바뀌었고요. 인풋 방식에 있어서는 한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것도 근본적이진 않죠.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이러한 인풋 방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을 기점으로 나오게 될 수없이 많은 증강현실 헤드셋이나 글래스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키보드도 필요 없이 마우스도 필요 없이 내 몸과 내 손가락과 내 손만을 사용해서 실제로 인풋을 하고 이 눈에 보여지는 정보랑 내가 손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정보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새로운 입력 방식이 등장하게 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핫한 메타버스라는 개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게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는 생각만 하면은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뇌와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인풋 방식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BCI나 뉴럴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더 중요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많은 기업들이 이런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나 저도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년 이후로 출시될 이러한 미래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 번 더 파봐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